저는 청주에서 가야금병창을 하고 있는 서일도라고 합니다. 시름시름 담아줘서 해야 이 가야금병창만이 가진 그 특징이 있어요. 얘는 사실 종합예술이잖아요. 소리하고 악기를 같이 하는. 이상한 실험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저게 뭐야 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아 그래 저런 국악도 있었네 라고 생각만이라도 해주시면 저는 그냥 성공이고, 그게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또 진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가야금과 소리, 그리고 리듬이 더해진 퓨전 국악까지 사람들이 찾아 듣는 음악을 만들어가는 가야금 병창가 서일도를 만납니다. 가야금 소리로 시작되는 하루. 마음을 고르듯 줄을 맞춥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악기. 서일도에게 가야금은 함께 지나온 시간입니다. 가야금병창은 말 그대로 이 병자가 아우를 병자라서 가야금과 소리를 아울러서 같이 한다고 가야금병창이에요. 창과 가야금을 같이 동시에 하는. 배울 때도 더 힘들어요. 이제 소리를 배우면 노래를 그냥 연결해서 배우잖아요. 그럼 이제 그 곡을 익히기도 쉽고, 연주를 하면 그 연주만 해도 이제 그 연결이 쉬운데, 이거를 노래를 하고 이거 반주를 같이 맞춰서 하려면 가야금한테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노래를 하다가 가야금이 또 이렇게 나와서 가야금 연주가 돋보이게 해야 되고, 다시 또 들어가고 노래가 살렸다가 두 가지를 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고, 이런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할 때 서로 가야금과 소리의 조화를 좀 이렇게 맞춰야 되는 또 어려움이 있어요. 이 가야금병창만이 가진 그 특징이 있어요. 얘는 사실 종합예술이잖아요. 소리하고 악기를 같이 하는. 그래서 요 두 가지 밸런스가 딱 맞았을 때 그렇게 딱 이렇게 소름 끼치는 그런 매력이 또 있어요. 어릴 적부터 목청이 좋았던 한 아이. 서일도가 처음 만난 가야금 병창은 오래 기억에 남을 만큼 고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악기를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가야금만 하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든요. 악기만 보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또 판소리는 이제 또 체력도 좀 많이 필요로 하고 막 그 극한의 감정을 호소하다 보니까 막 얼굴도 일그러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냥 어린 마음에는 그냥 이 가야금병창이 참 이렇게 곱고 예쁘고 여성스럽고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추부 모친 대부인이 계시난디 별주부가 세상 간단 말을 듣고 추부를 막 보더니 못 가게 만류를 하는디 여봐라 주부야 내 말을 들어봐라. 이가 세상을 간다 하니 무엇 타로 갈하는. 서일도의 소리는 전통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네, 귤 사왔어. 몇 년 전
제자들과 함께 퓨전 국악 그룹을 결성했는데요. 저희 소개 늘 하던 대로 해볼까요? 저희는 서일도와 아이들입니다. 네. 저희가 2021년도에 결성했어요. 원래 이제 이 친구들 그때 이제 대학생 때인데 그 경연 프로그램 JTBC에서 하는 풍류대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나가려고 그때 이제 대학생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저희가 경연에 이제 나갔다가 그 이후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렇게 퓨전 팀이 결성이 돼갖고 지금은 저희가 전국에 여기저기에 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트로트도 가야금 얹어서 부르고 또 뭐도 하죠 우리가? 팝송도 부르고. 아 그렇죠. 팝송도 하고 또 가요도 부르고. 가요도 하고 동요도. 맞아요. 그렇죠. 동요도 얼마 전에 했었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장르를 저희만의 색깔로 이렇게 좀 재해석해서 저희가 또 이제 그걸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그냥 조금 국악적인 거를 요소를 넣어서 어디에든 넣어드려요. 국악적인 거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밌게 좀 다가가는 그런 튀김입니다. 퓨전 국악 그룹 서일도와 아이들. 우연히 찾아온 도전에서 시작됐습니다. 편곡을 해서 나가는 프로그램인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걸 편곡을 하고 또 뭐 약간 바꿔야 되고 이제 또 이게 연습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컨셉도 저희가 정확하게 준비가 돼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대회를 나가면서 만들어진 급조된 팀이라 이 대회 시스템에 맞춰서 따라가느라고 이제 힘들었고 사실은 요 위에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국악을 계속하지 못하고 지금은 많이 접었어요. 이제 안 하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이걸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아주 잘하던 친구들도 이제 다른 직업을 갖게 되고 또 이제 그만두고 이런 게 진짜 가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남자가 지금 제 목표인데 오히려 이제 그 방송을 났더니 또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불러주셨고 오히려 저희가 퓨전 시장으로 이제 이 퓨전 국악 이렇게 이런 팀으로 짜서 이제 저희가 행사를 하는 데는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그 꽃메들리 연곡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에도 거기 중간 부분에 좀 잘 안 맞더라. 그지 가사 고기가 들어오는 데가 조금 안 맞으니까 우리가 고기를 내 고향의 봄 거기 들어오는 거 2절 가사하고 그걸 조금 신경 써서 한번 연습 좀 해보자. 네. 익숙한 노래지만 새롭게 배열하고 제자들과 소리를 맞추고 다시 불러보며 곡을 완성해 갑니다. 꽃바구니 둘러매고 꽃 팔러 나왔어. 붉은 꽃 파란 꽃 너리 호두 하얀 꽃 남색자색의 연분홍 붉은 빛난 꽃 아롱다롱의 웃꽃 꽃사시오 꽃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의 꽃이로구나. 마지막에 사랑의 꽃이로구나. 저기 베이스 누가 해? 한 사람밖에 없어? 두 사람은 해줘야지. 나 둘이 같이 가죠. 나 둘을 하려고 했어. 시작. 사랑의 꽃이로 군하. 오케이. 초등학교 10살 때부터 해마테 배우면서 전통음악을 했는데 퓨전이란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애매모호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을 처음에 하다가 퓨전을 접하면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만의 색깔로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만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대중들을 어떻게 좋아하게끔 해야 되지? 어떤 매력을 저희가 보여드려야 되지? 하는 고민이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래도 어찌됐든 저희가 고민을 하는 과정 중에 지금 서일도 아이들 팀이 만들어졌고 저희만의 색깔이 뚜렷이 있어서 그 점이 최고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롱다롱 아롱다롱 서로 다른 고민을 맞추며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가는 시간. 아롱의 고운 꽃 꽃사시오 국악에 대한 생각과 사람들의 인식 사이에서 연습은 이어집니다. 달을 보고 얼산에 사랑나 얼산에 사랑. 제일 속상한 거는 이렇게 좋은 거를 사람들이 몰라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 사실 재미없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100년 전 음악을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지금 세대하고 맞지 않는 음악을 사랑해 달라고 한복 입고 다녀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고무신 신고 다녀라 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또 오늘날 환경에 맞게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원 가서 교수님이 되게 냉정하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똑같이 선생님이랑 똑같이 하려고 애쓰죠. 그랬더니 그러면 요새 과학기술이 발전해 있는데 선생님이 공연하는 걸 그대로 녹화를 해서 필요할 때마다 틀어서 보면 되지 굳이 자네가 부를 건 또 뭐 있나. 사실 지금 이 전통음악이 자생력이 있는가. 내가 돈 주고 이 전통음악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냉정하게 교수님이 보기에는 죽어가는 고목나무에 링거를 꼽아주는 그런 덱이라고, 지원사업 말고는 자생력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걸 현실적으로 이렇게 또 직접 들으니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좀 시작됐는데 교수님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신라 금관이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그걸 쓸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금관을 뭐 넥타이 문양을 해서 남긴다던가 귀걸이 모양으로 해서 쓴다던가 해서 오늘날 생활 속에 묻어 있으면 그게 문화가 또 살고 이어져 가는 길이 아니냐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되게 이렇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 후로 서일도에게 국악은 새로운 도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운스가 너무 부드러워요. 이렇게 하나, 둘, 탁탁 하셔야 돼요, 선생님. 나는 그 힘들더라. 춤이 안 되겠어. 탁! 하나, 둘, 셋, 넷, 탁! 탁! 이쪽부터인가? 네, 딱. 하나, 둘, 셋, 넷, 탁! 탁! 오, 된것 같아요. 괜찮지, 이제. 네, 괜찮지. 이제 괜찮았어요. 제가 진짜 춤을 못 추거든요. 그래서 춤추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게 좀 밝고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는 좀 댄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 친구는 댄스 동아리 출신이고 저기는 현대무용 잘해요. 맨날 이런 거 맨날 하고 저 친구는 아이돌 춤 진짜 잘 추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여기 막내가 사실 요 안무는 짜줘요. 막내가 안무를 짜고 또 이제 수정이가 이렇게 각 잡아주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제가 늘 안 맞아요. 이렇게 입력하면 출력이 되는데 그냥 로보트가 되는 거잖아요. 곡 선정할 때가 이제 저는 아무래도 조금 올드한 느낌이나 이렇게 국악하고 맞는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요새 트렌드나 조금 더 신선한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요거 그게 어울릴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야 그거는 이렇게 안 맞지 않아?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또 이제 자기 아이디어를 선생님 근데 이거를 박자를 아예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율동이랑 같이 해서 만들어 보면 어때요? 그럼 그래 그것도 괜찮은데?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닫혀 있는 생각을 우리 제자들에게 확 열어주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서툴지만 춤에도 도전하고 제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는 새로운 질문을 받아들이는 과정인데요. 그 속에서 서일도와 아이들의 무대는 매번 다른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헛매물이 마를 길 없어 앞에고 눈빛은 서로를 비추고 저희 선생님께서는 저희들을 정말 많이 생각하시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항상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사실 전통음악을 전공한 학생으로서 졸업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말 이렇게
뭔가 이런 계기로 인해서 팀을 결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많은, 그러니까 활동적으로도 제 개인적인 활동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저희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퓨전 국악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다 국악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결국에는 항상 근간은 국악이거든요. 국악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국악을 가지고 그냥 다양한 요리를 해보는 거죠. 그냥 한정식도 해보고 퓨전 한정식도 해보고 아예 그냥. 근데 제가 뭐 지금 와서 어떤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이 국악 색깔이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뺀다고 빼도 아시더라고. 국악하셨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이제 혼돈스럽고 더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쥐고 가는 것 같아요. 전통도 그냥 전통대로 지키려고 하고 퓨전은 그래도 정답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실험을 할 수 있고 또 이 전통 색깔을 안 잃으면서 또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애쓰는 또 그런 장르인 거죠, 저한테는. 혼자 남은 시간에 서일도는 다시 소리를 만납니다. 여기 있었네. 얘들아, 엄마 여기 있다. 니네 갑자기 주말에 여기 왜 왔어? 아, 집에 갔는데 없길래 연습을 열심히 하나 해서 음료수 하나 사왔지. 앉아. 그래? 아니, 그래도 연습실에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늘 가장 든든한 사람들이죠. 어디 갔다 오고 우리 점심 때 만나서 그러면 점심 먹고 움직이면 되겠네. 요새 엄마 바빠갖고 밥도 못 챙겨주고 미안하네. 아유, 잘 먹고 있어요. 맨날 사 먹지. 당신이 요즘에 공연이 되게 많던데 다음 주에 공연 뭐 준비 잘 돼? 그렇지. 이제 정기 연주는 이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연습하려고 올라왔지.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막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던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 열심히 해. 알겠어. 네, 저는 원래 이제 서울 사람인데 신랑이 이제 직장 증평에 있는 직장 다닐 때 결혼을 하면서 이제 제가 내려오게 됐거든요. 여기가 아예 불모지라서 가야금병창이라는 게 전공이 있는지도 모르시고 그냥 가야금하면 노래도 하는 줄 알고 판소리 하다가 이렇게 앉아갖고 또 가야금병창도 하는 줄 아셔가지고 아예 모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기 키워낸 제자들도 제가 씨를 뿌리고 제가 거두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결혼 이후 증평을 거쳐 청주까지 가족과 함께한 이 도시의 시간은 어느새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너 옛날 명기명창까지 했잖아. 건무는 산도깨비 생각나? 지금 앉는 자세 다 잊어버렸네? 봐봐, 오른쪽 다리 이렇게 앞으로 살짝 내놓고. 그렇지. 레, 미, 솔, 솔, 솔 해봐봐. 라, 시, 라, 솔, 솔. 미, 미, 미. 사실 그게 저한테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했어요. 이제 제 아이들은 제 뱃속에서 이 국악을 태교로 듣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늘 국악을 하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사람들이 왜 안 좋아하지? 아 이거는 이게 들을 기회가 없고 이게 공부가 안 돼서 잘 모르니까 안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면 참 좋아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근데 내가 낳은 애들이 이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거를 배우고 잘 아는 애들이 재미없다 그러면 진짜 재미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 아 진짜 재미없나? 재미없네?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네 재미없구나를 그냥 더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이거를 어떻게 재밌게 해야지 라는 이제 생각에 전환을 하게 된 좀 약간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엄마는 왜 재미없는 음악을 해요? 사춘기 아들의 무심한 한마디가 그녀에게 큰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이죠.
그냥 신기하고 마냥 되게 남들이 하는 그런 직장 생활이나 그런 게 아니니까 되게 신기했는데 점점 크면서 이게 더 뭔가 어떤 게 더 힘든지 어떤 게 더 좋은지 이런 걸 알게 되니까 더 엄마의 그런 직업이나 이런 거에 더 공감이 되고 더 잘 이해가 돼서 그래서 엄마가 하시는 거를 되게 저는 존중하고 항상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니까 혼자 뭔가 개척해 나가시는 느낌이 되게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마 모습을 보면서 되게 그런 부분이 저희 엄마가 되게 자랑스럽고 항상 그래서 남들한테도 엄마를 되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어요. 가야금 병창은 정말 뭐 그 누구보다도 확실한 그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이 청주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새로운 문화를 이렇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것, 특히 뭐 어린이 극이라든가 이 지역의 어떤 전설을 음악극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는 작업. 그 다음에 청주에서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재, 또 문화인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개척해 나가는 거. 여러 가지 논문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던 것 같은데 청주에서 아직 발굴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유산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이 지역의 진정한 문화로서 충북에 자리매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저희 아내 서율도를 굉장히 응원하고 앞으로도 든든한 후원자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박팔괴 명창을 아시나요? 가야금 병창 명인이자 충청제의 창시자인데요. 서율도는 그의 음악을 연구하고 계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팔괴 명창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이, 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생이 너무 많으시네. 오랜만에 봬요. 아이고 그러게요. 그죠? 아이고. 근데 예. 아버님 여기 어떻게 이렇게 저 못 찾을 뻔했어요. 너무 그죠? 많이 많이 바뀌어서. 바뀌었죠. 물류창고를 공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네, 어떻게 중장비 같은 것들이 들어오셔서 네. 저희들 허락 없이 좀 많이 좀 공사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진입로가 좀 이제 새로 찾아오시는 옛날에 오시던 분들도 좀 생소해하시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2바퀴나 돌았어요. 그렇죠. 이쪽 오시죠. 대형 쇼핑몰 물류창고가 들어서면서 묘소로 가는 진입로가 없어질 위기에 놓인 건데요. 숨어있던 청주의 소리를 더 잘 보존하고 계승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에 그녀에게 이러한 상황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글쓰기 훈련을 하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보라고, 논문을 써보라고 해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가야금병창을 전공했으니까 우리 지역에 그 유명한 가야금병창 하신 분이 어떤 분이 계셨나, 뭐 몇 분이나 계시나, 그래서 이제 자료 조사를 시작하면서 박팔계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 연대기처럼 뭐 누가 있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국악 명인들이 안 계시는데 갑자기 이제 박팔계 선생님이 이제 나타나셨는데 너무 대단하고 큰 분이신데 그런 대단하신 그 업적에 비해서 조명도 많이 안 돼 있고 기억에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굉장히 조금 왜지? 그리고 약간 의문이었었어요. 아니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데 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조명이 많이 안 됐지? 왜 나는 여태까지 이분 성함을 못 들어봤지? 이런 게 이제 처음에 이제 퀘스천 마크, 처음에 이제 의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박팔계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죠? 고종황제 앞에서 가야금 줄이 끊어져 8줄만으로 연주를 했고 그 음색에 감탄한 고종황제가 팔계라는 이름을 내렸다네요. 그래도 또 우리 박팔계 선생님 이렇게 묘소를 이렇게 번듯하게 잘 지켜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문서를 찾거나 아니면 또 이제 후대에서 그 뭐 유명한 명인들 이렇게 발굴하거나 그러면 또 묘를 못 찾는 부분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박팔계 스님이 이렇게 번듯한 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왔을 때도 되게 기분이 좋았고 명절 때나 와서 뭐 이 정도 하고 그러지. 참 진짜 어디 하다못해 공원묘지만 해도 매일 그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못 하고 있는 게 죄송하죠 저희가. 예. 예. 박팔계 명창의 소리를 찾고 있던 서일도에게 후손과의 만남은 큰 의미가 됐습니다. 우리 애도 와가지고 선생님이 되게 자부심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저는 글로만 접했잖아요. 이제 글로 접하다가 박팔계 스님의 이렇게 후손분들을 또 뵙고, 그때 이제 음원 또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이제 복원을 할 때 약간 이렇게 지직거리는 부분 옛날 음원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그 음향하시는 또 그 박사 선생님 계셔갖고 이렇게 맡겨서 그나마 조금 깨끗하게 뽑은 게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직거리는 시간 너머로 박팔계 명창이 남긴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창의 시간. 서일도는 그 시간을 다시 깨우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충청도에 소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제가 어릴 때 배울 때도 김창조 선생님이 가야금, 산조 및 병창을 만들었다 이렇게 배워서 국악은 전라도에서 만들어져 갖고 오늘날 이렇게 전해졌다로 이제 저도 배우고 컸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최초로 녹음한 게 전라도가 아니고 이 충청도지? 이제 이런 생각을 의문을 가지면서 공부를 더 깊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충청제 가야금 병창은 전라도 가야금 병창하고는 좀 달라요. 계면이 특징이에요. 아이고 아버지 어쩌고 따따 미라도 시라 하는 음계 미음계 구조로 돼 있어서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미음계가 꺾여요.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요런 특징으로 되게 슬픔을 전달하는 게 특징인데 우리 충청도 소리는 이제 박팔계 선생님이 남기신 음원이 있어요. 세타령이라고. 근데 그거는 약간 온화하고 평평해요. 이때마 잠언 때 해당화 초존 때 웬가꽃이 피어 이렇게 해서 좀 담담하고 요새로 뭐 음식으로 따지자면 평양냉면 슴슴한데 중독되는 맛 있잖아요. 노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충청제는요 그렇게 울거나 이렇게 슬프거나 그러지 않고요. 약간 경쾌하고 좀 이렇게 우조 평조 느낌이 조금 더 많아요. 충청도만의 독특한 특색을 지닌 소리. 충청도를 대표하는 명창 박팔계. 2023년이 되어서야 박팔계 기념사업회가 창립됐고 그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박팔계라는 거대한 이름을 그녀는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었는데요. 기록을 찾고 연구를 이어가는 일. 그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안타까웠던 건 제가 이 박팔계 선생님을 좀 진지하게 일찍 알았더라면 아니면 제가 여기 청주 지역에 2001년도에 내려왔거든요. 그때만 해도 박팔계 선생님 제자분이 이제 이렇게 식당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제가 인터뷰도 하고 또 배웠을 때 어떤 곡들을 배우셨는지 이런 거를 자료로 남길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가 이제 2014년 15년 요때쯤부터 이제 시작한 거라 이제 뭐 돌아가시고 또 이제 제자분 어떻게 수소문해서 알 길도 없고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깝고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이 공부를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다면 또 많은 또 박팔계 선생님하고 관련된 뭐 분들이나 그 외 자료들을 조금 더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들이 좀 많아요. 혼자서 완성되는 소리는 없습니다.
서일도는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과 만나며 가야금 병창이 닿을 수 있는 경계를 조심스럽게 넓혀가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계획하고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가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은근히 문화 콘텐츠가 많이 있어요, 선생님. 그렇죠. 예. 근데 다양하게 모여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봤더니 합창이 좋더라고요. 합창을 해놓으면 또 뭐 세계 합창 대회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청권에서 이렇게 소리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합창단을 만들고 근데 어차피 기본적으로 이제 소리꾼들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음악극도 하고 이렇게 또 확장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안 해본 분야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이라는 거는 이제 정말 무궁무진하겠죠. 일단은 이 충청도만의 소리를 가지고 이걸 어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근데 물론 아까 선생님들 말씀처럼 시너지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단 목을 쓰는 소리가 다 틀려요. 그럼 이제 일단 가장 문제가 뭐냐면 화음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선율을 누가 잡아가고 여기서 누가 뭐 한 성분만 올려줘도 뭐 여러 가지 3도 4도 안 쌓아도 되고 한 성분만 올리든 내리만 해줘도 충분히 음악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런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색깔이 일단 목을 쓰는 색깔이 일단 다르다는 단점이 문제가 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주에서 국악 합창단을 만드는 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그렇죠. 기본점은 갖고 가는 거지. 지금 시대는 혼자 판소리 하는 거를 이렇게 알아주는 시대는 아니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큰 소리로 어필을 하면 더 사람들이 사랑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모임의 힘이 되니까 우리 청주에서 소리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작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요 하시는 분, 그다음에 판소리 하시는 분, 뭐 병창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모아서 우리가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합창인데 이 합창을 하면서 우리는 소리꾼들이니까 합창도 하고 창극도 하고 이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돼서 저희 제자들과 우리 청주 충북 지역에 소리하시는 분들 이제 아름아름해서 연락을 해서 이제 모여서 좀 합창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라는 이제 정답을 제가 내릴 수는 없고요. 그냥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제되지 않고 결국엔 살아남으려면 사람들이 찾아야 되잖아요. 듣기 좋았다. 아우 나 그거 또 보고 싶더라. 그 공연 언제 어디서 해요? 그런 궁금증이 생겨야 되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들이 국악을 좋아하게끔 사랑하게끔 만드는 게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것들을 하는 거죠. 그녀는 항상 사람들이 찾아 듣는 음악을 고민하는데요. 맞춰야 되는 소리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 음을 내주는 사람도 있고 내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듣고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이게 잡아는 주셔야 되는데 어떤 음을 내라고 할 때 이제 시창 훈련이 좀 필요를 하기 때문에 단점을 갖고는 걱정을 한다면 이거는 못하는 거고 장점을 가지고 가되 굉장히 이렇게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한번 그러니까 정말 많은 곡을 선생님 말씀 작곡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국악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은 뭐 저희가 뭐 10명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또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이 충북이라는 지역으로 또 밀려드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도립 국악 합창단이 될 수도 있고 도립 창극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열어놓고 여러 가지 조금 방향성을 그렇게 조금 잡아서 서로 다른 길에서 출발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곧 한 지점에서 만날 듯하죠. 항상 늘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시고 솔직히 젊은 사람들도 그 자기 안에서 이렇게 안주하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늘 항상 보면은 항상 정말 거침없이 선생님 항상 앞으로 직진만 하고 나가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각자의 다른 목을 가진 소리꾼들이 만나서 하나의 소리를 낼 때 나타내는 그 모든 음악적인 성향 그리고 음악적인 감성
아마 객석에서 보시면 이 공연이 정말 성공을 한다면 저는 성공한다고 봐요. 확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도 선생님의 추진력이라면 분명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객석에서 이 국악곡을 이 여러 가지 소리꾼들의 국악곡 하나가 된 소리를 듣는다면 아마 감동의 도가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퓨전 국악 그룹 서일도 아이들, 그리고 박팔계 가야금 병창 보존회의 정기 공연이 있는 날인데요. 전통과 퓨전 두 가지를 모두 무대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만큼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아졌고 연습은 더 세밀해졌습니다. 가야금병창 보존회에서 매년 이렇게 정기 공연을 하고 이번이 8회째예요. 첫 곡은 우리 박팔계 선생님의 세타령을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전통 가야금병창을 이제 보여드리고 뒤로 가면 이제 점점 퓨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목도 뿌리에서 꽃까지.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전통에서 오늘날의 이제 현대 음악까지 이렇게 이르른다 이런 의미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퓨전곡도 있고 우리 병창 이제 서일도 아이들은 박팔계 가야금 병창단 단원이기도 하니까 이제 큰 카테고리 안에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공연을 해요. 마지막으로 호흡을 고르고 서로의 눈빛을 확인합니다. 본청 뜯어봐 얘들아. 싸랭 해봐 싸랭. 지금 밸런스 조금만 마이크 뒤에서 얘들아.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어이. 막이 오르기 전 말은 줄고 연습은 반복됩니다. 같은 소리를 반복하며 음정과 리듬, 소리의 위치를 다시 점검합니다. 전통은 이제 틀이 있어요. 전통은 틀이 있어가지고 그 틀에 딱 완벽하게 맞을 때 이제 기쁘거든요. 그래서 대회 어렸을 때 이제 대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걸 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제가 지금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요긴 요렇게 불러라, 저긴 저렇게 불러라를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무대에서 그게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 그 틀에 알맞았을 때 그 기쁨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제 스스로 이렇게 거기에 만족감과 감동을 느낄 때, 그럴 때 좀 보람되고 또 그걸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저번 공연보다 이게 좋았다. 또 이런 걸 짚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되게 이렇게 쾌감이 있어요. 이걸 알아봐 주셨네. 여기 이렇게 바꿨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다루치는 걸 하나 더 넣었는데 그걸 알아봐 주시네. 그런 거 알아봐 주실 때 진짜 기쁘고 이렇게 행복해요.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공연장은 가장 선명해집니다. 관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오늘의 무대가 서서히 숨을 고릅니다. 이때마다 못돼 해당화 쳐줬는데 왠가 꽃이 피어 만월 부용의 혼자용 이리 하며 쑥 저리 하며 쑥 슈퍼
낯설죠. 이 세타령이 이 쑥국쑥 하는 소리가 되게 장기였다고 하세요. 박팔계 선생님이 1907년도에 이 노래를 음반으로 발매를 하셨고요. 저희는 이제 조금 더 뒤의 세대에 요즘 1900년대, 1995년 그때 이제 저희가 그 박귀희 선생님이 이렇게 집대성한 또 이제 가야금병창이 있어요. 지금 주류죠. 이 주류 가야금병창을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랑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때요 이도령과 춘향이 사랑가로 놀아보시나니 서지원정 주원인정 네 마음의 변단정 내 마음은 향이정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로구나 봄짓 빼뜨리고 강릉 백청을 따르고 객석의 반응이 항상 두려워요. 저는 재밌다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반응이 썰렁할 때가 있고 또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가볍게 만들었는데 그 반응이 좋을 때가 있고 근데 대중음악은 제 생각보다는 대중을 위해서 만드는 포인트가 더 커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한복을 뭐 이렇게 드레스 한복이든 아니면 전통 한복이든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입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 아닌가. 국악도 국악적인 요소가 요만큼이 들어있든 이만큼이 들어있든 혼자 부르든 많이 불러있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거 재밌네 그런 거 있잖아요. 무풀보다 낙풀이 낫다는 말처럼 뭐 저희가 욕먹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상한 실험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저게 뭐야 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아 그래 저런 국악도 있었네 라고 생각만이라도 해주시면 저는 그냥 성공이고 그게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또 진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전통에서 퓨전까지 다양한 음악을 시도하고 있는 서일도 가야금 병창가. 그녀의 내일에는 또 어떤 도전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가자! 저는 제 뒤에 그냥 덕분에라는 말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서일도 덕분에 박팔계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재조명됐다. 서일도 선생님 덕분에 제가 국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됐다. 서일도 덕분에 이렇게 합창단이라는 게 생겼다. 서일도 덕분에 이렇게 충주에 충청 이렇게 음악극이 자리를 잡았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네. 제자들과 함께 퓨전 국악 그룹을 결성하고 다양한 시도를 이어온 서일도 가야금 병창가. 재미있는 국악, 사람들이 찾는 국악, 새로움을 고민하는 국악을 향해 국악을 조금 더 가깝게, 조금 더 흥미롭게 만드는 서일도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